이상합니다. 생산성을 높이려고 AI를 쓰는데 오히려 생산성은 쭉쭉 떨어지기만 하죠. 이유가 뭘까요? 딸깍하면 나온다는 게 정말 많습니다. PPT, 상세 페이지, 보고서까지 죄다 딸깍하면 나온대요. 저도 이런 영상을 한 100편 정도 봤는데요. 그래서 저도 요즘 유행한다는 클로드 디자인에 구글 AI 프로 감마까지 결제하고 제안서를 만들어 봤습니다. 결과는 어땠을까요? 슬프게도 아무 변화도 없었습니다. 어정쩡한 문장들을 고치느라 진을 다 뺐고요. 어긋난 레이아웃을 다시 맞추느라 시간은 배로 들었어요. 시간을 아끼려고 쓴 건데 오히려 밤을 새게 됐습니다. 그런데 재밌는 건요. 이 PPT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, 그러니까 이 피칭덱 컨설팅이나 고급 문서 작업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도 저만큼이나 AI를 쓰지 않더라고요. 이유가 뭘까요? AI가 아직 부족해서? 아닙니다. 과학적으로 그리고 구조적으로 AI가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자리가 있거든요. 오늘은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. AI로 PPT를 만들 때에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자리는 딱 세 곳입니다. 먼저 왜 AI PPT가 어색한지부터 짚어볼게요. 핵심은 하나입니다. 이 AI로 만든 PPT에는 이게 없습니다. 발표자의 의도. 우리가 만드는 PPT는 전부 목적이 있잖아요. 강의 자료라면 교육생을 설득해야 되고, IR 피칭덱이라면 투자를 받아야 되죠. 그 목적, 그 의도가 이 자료에 다 담겨야 되는데 AI가 만든 문서에는 그게 없습니다. 왜냐면 이 AI는 기획의 우선순위를 모르거든요. 뭐가 청중의 머리를 때릴 핵심이고 뭐를 피눈물 흘리면서 버려야 되는지 이 스스로 판단을 못해요. 그래서 자기가 긁어모은 모든 정보를 똑같은 크기, 똑같은 무게로 아주 공평하게 정렬해버립니다. 결과적으로 장표마다 이 내용이 빽빽하게 들어가 있기는 한데 발표를 듣는 사람, 자료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뭘 보라는 건지 알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.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계시죠? 이 오해를 깨기 위해 아주 유명한 연구 결과를 가져왔습니다. 인지과학 분야의 석학 리처드 메이어 교수의 실험입니다. 학생들한테 이 번개가 치는 원리를 설명하는 자료를 보여줬는데요. 한 그룹에는 핵심 원리만 심플하게 정리한 자료를 보여줬고요. 다른 그룹에는 도움이 될 거라면서 재밌는 부가 정보와 빽빽한 설명을 잔뜩 얹은 자료를 줬어요.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? 정보가 꽉 채워진 자료를 본 B그룹의 학생들이 핵심만 간단하게 정리된 자료를 본 A그룹의 학생들보다 내용을 훨씬 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. 메이어 교수는 이걸 일관성의 원칙이라고 정리했어요. 인간의 뇌는 이 발표 흐름과 관련 없는 불필요한 요소가 하나만 늘어나도 본능적으로 정보 처리를 멈추고 셧다운 된다는 겁니다. 특히 재밌는 건 그 분야의 사전 지식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정보 과부하의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겁니다. 발표를 처음 듣는 투자자나 심사위원일수록 빽빽한 장표 앞에서 더 빨리 지치게 된다는 거죠. 좋은 발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목적을 향해 흘러갑니다. 장표 하나하나가 그 의도의 연장선에 있어야만 청중은 따라갈 수 있겠죠. 그런데 AI는 그 의도를 모릅니다. 뭐가 중요하고 뭐가 부수적인지 판단하지 못하니까 모든 정보를 같은 비중으로 깔아버립니다. 이게 AI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. 자, 그렇다고 AI를 아예 쓰지 말자? 당연히 그건 아닙니다. AI의 속도는 챙기되 얘가 건드리면 안 되는 곳을 미리 정해두면 되겠죠. 저는 이걸 AI 개입 금지 구역이라고 부르는데요. 제가 설정한 AI 개입 금지 구역은 총 3곳입니다. 첫 번째, 핵심 메시지 결정입니다. 우리가 AI를 쓸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뭘까요? 이렇게 통째로 맡겨버리는 겁니다. 그러면 얘는 신이 나서 텍스트 박스를 5개씩 만들어서 꽉꽉 채워요. 우리가 잘 알면서도 못하는 게 뭐죠? 원 페이지, 원 메시지. AI는요, 이걸 더 못합니다.
그래서 최소한의 핵심 메시지 가이드는 설정해서 직접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. 우리가 PPT를 만들 때 제일 먼저 스토리보드를 짜잖아요. 그때 정리해둔 각 장표의 핵심 메시지를 직접 알려주는 거죠. 저는 전체 기획은 직접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세부 장표를 디자인할 때만 AI를 쓰고 있는데요. 이런 식으로 원 페이지, 원 메시지 가이드를 던져줍니다. 이 방법을 쓰면 맥락이 흐려지지 않습니다. 핵심 메시지가 선명하게 보이고요. 의도는 내가 쥐고 있으면서 표현만 AI한테 맡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금지 구역, 발표 현장의 맥락입니다. 이 PPT에서 AI 냄새가 팍팍 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. AI는 이 발표 자리와 청중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습니다. 보고받는 상무님 성향이 어떤지, 클라이언트가 지난 미팅에서 이 단가에 예민하게 태클을 걸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맥락 없이 무난하고 평이한 수준의 문장만 나오는 거죠. 해결책은 간단합니다. 내가 먼저 알려주면 됩니다. 딱 3가지만요. 이렇게 요청을 하면요, 이 듣는 사람과 제약 상황, 방어 무기까지 장착된 문장이 나옵니다. 이건 모든 장표를 디자인할 땐 아니고요. 이번 발표에서 가장 이슈가 될 법한 특정 슬라이드를 만들 때 써주시면 됩니다. 특히 사업계획서나 이 임원진 보고 같은 특정 목적이 있는 자리에서 효과가 좋은 프롬프트니까요.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. 마지막 금지 구역입니다. 표지와 엔딩, 첫 장과 끝장. 심리학의 초도 효과와 최신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. 이 사람은 맨 처음에 본 것과 맨 마지막에 본 걸 강하게 기억한다고 합니다. 중간에 아무리 좋은 내용과 데이터가 있어도 머릿속에 남는 건 처음과 끝이라는 거죠. 이걸 우리가 이 프레젠테이션에 접목해 본다면요. 모든 슬라이드에 100%를 쏟지 말고 표지랑 엔딩만큼은 살짝 신경 써서 만들면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겠죠. 이 중간 장표들은 앞서 말씀드린 AI 기법으로 넘어가더라도 발표 전체의 첫인상을 만드는 첫 장과 마지막 한 장만큼은 무조건 직접 만들어야 됩니다. 발표의 목적 잊지 않으셨죠? 이 가장 강력한 의도와 정성을 첫 장과 끝 장에 꾹꾹 눌러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. 그런데 제가 구독자님들께 이 메일을 좀 받았는데요. 의외로 이 표지 디자인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엄청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. 자, 이런 고민들 정말 많으셨죠? 포토샵, 일러스트 없이 파워포인트로만 세련된 표지를 만들 수 있는 초간단 치트키 공식이 있습니다. 이 표지를 쉽게 만들기는 제가 다음 영상으로 준비해서 바로 들고 오겠습니다. 영상이 업로드 됐을 때 빠르게 알림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. 자, 오늘 내용을 딱 3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. 첫째, AI PPT에는 제일 중요한 발표자의 의도가 빠져 있다. 둘째, AI 금지 구역 3곳은 각 장표별 핵심 메시지, 발표 현장의 맥락 설정, 첫 장과 끝 장, 이렇게 총 3곳이다. 셋째, 표지 디자인 치트키는 다음 영상에 이어지니 꼭 구독을 하자. 자, AI의 속도는 챙기면서 이 청중의 마음이 열리는 자료는요, 오늘 알려드린 기준 중에 하나만 가져가셔도 다음부터 만드는 PPT가 달라지실 겁니다. 지금 바로 써먹어 보시기 바랍니다.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뮤직컬랩이 뭐 하는 곳인지 궁금한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고요. 혹시 발표 자료 PPT를 만들면서 이건 진짜 어렵다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. 쭉쭉 이어지는 시리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!